네, 삼부토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부토건이 바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일단 확인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확인을 안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떨어질 때 매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최소한의 확인은 하기는 하죠. 그게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은 뭐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신고가죠. 신고가에 떨어져요. 그쵸? 그럼 뭐예요? 외봉이잖아요. 외봉. 그쵸? 외봉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물량 털기 위해서 뒤집는다. 근데 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밀렸어요? 역배열을 전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역배열을 전환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고가에서 쭉 밀려서, 그쵸? 20일 이평선의 기울기나 각도, 그쵸? 무슨 얘기냐면 20일 동안에 거래된 평균 가격이 60일 이평을 깨고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60일 이평선을 이탈했다는 건 평균 가격이 60일평 이하에서 거래된다는 거죠. 여기서 버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삼부토건은 실적주가 아니죠. 이거 세력주잖아요. 그쵸? 세력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이 된다 그러면 반등 주고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이거 이제 바닥 나왔다. 이제 끝. 반등 먹고 우린 빠지자. 딱 30% 먹고 빠지면 된다.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내용이 조금 바뀐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대형주가 같이 움직입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이걸 제가 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대형주기도 하지만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자, 건설 쪽에, 그쵸?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기 위해선 건설 장비가 필요하죠.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물산에서 수주하고 있는 그 재건 사업에 대해서 수주하고 있는 그 물건이 좀 됩니다.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삼부토건에, 그쵸? 삼부토건이 가서 일을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삼부토건의 상황이 사실상 좋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세력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현대건설 기계를 토대로 삼부토건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럼 내용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고가 만든다. 그리고 물량 소화 과정 거치고 추가적으로 돌파 나오면 여기서 또 나온다. 그쵸? 그리고 물량 소화 나오고 또 나온다. 그쵸?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나와봐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 60일 이평 깨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왜?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60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더 빨리 떨어질 테니까. 그쵸? 단순히 이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정배열 만들어야 되는데 정배열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60일의 평균을 20일의 평균을 깨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평선만 참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평선만 보다 보면 와, 이거 2평에서 뭐 지지 나오네, 반등 나오네,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서는 외봉으로 떨어졌으니까 최소한의 반등이 나왔는데 하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등 나오면 몇 프로 나와요? 한 30% 나온다. 그래서 제가 제 삼부토건 이 8월 달에 영상을 보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지금 사야 된다. 그쵸? 딱 30% 먹고 빠지자. 그쵸? 혹시 고가까지 올라가면 이거 돌파하고 나서 또 눌림목 나오니까 그때 다시 판단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30%만 딱 포기하면 된다. 30%못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30% 손해보면 기분이 더러워요. 그쵸?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왔다? 현대건설기계가 아주 작살이 났다. 그쵸? 시장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시장에 대한 영향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빠져나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삼부토건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없지만 현대건설기계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바닥을 잡기 시작할 겁니다. 그쵸? 그런 과정에서 삼부토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재료가 나올 때, 그쵸? 재료가 나올 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62평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배열까지 기다린다. 그럼 정배열까지 기다리는, 즉 정배열까지 가는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가격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을 토대로 내가 단기 보유 전략으로 만들었을 때 삼부토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답 나왔죠? 제가 얘기하는 단기가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2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장기로 갈 수도 있어요. 장기는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3개월이에요. 3개월. 왜 3개월일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올해 초에 2월 달부터 상승 시작했는데 2달 반 오르니까 8배 오르고 30-40% 조정받고 또 가잖아요. 자, 다시 갈 수 있지만 30-40% 조정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굳이 가서 그리고 나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막 60만 원대에서 막내 사내 뭐 배터리 아저씨는 야, 지금 더 사야지, 뭐 3년 뒤에 뭐 3배 간다 뭐 이러고 있는데 고가에 팔았으면 3배 안 먹어도 아마 될 정도의 돈 번
번 사람들 많을 겁니다. 자,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싸게 사는 게 맞긴 한데 지금 가격 대비해서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미래가치 대비해서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사도 미래가치 대비해서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 신고가에 대한 이해하는 부분에서의 첫 단계가 신고가 구간의 매매 기법,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즉 정배열에 대한 이해.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해됐을 때 어떻게 한다? 내가 가격을 토대로 2주 동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혹시 2주 안에 내가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가격 잘못 잡은 겁니다. 종목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부 토건을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매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여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제가 담아놨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고, 그리고 기초가 탄탄해야 앞으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그냥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나도 3부 토건으로 한번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도 제가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이 고생을 한 사람 생각해서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숫자 3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3부 토건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다른 종목도 내가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11월 3일이죠. DIT와 두산테스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테스나 내용을 보면, 두산테스나, 자, 보세요. 이 밑에 있죠. 두산테스나 오늘 1% 마감했습니다. 그쵸? 별로 크지 않죠? 근데 DIT 한번 볼게요. 자, DIT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고가 17, 그쵸? 종가 12, 그쵸? 시가 2.6 잡으면 오늘 하루에 10%대 수익이 발생했다. 자, 이 어떤 종목이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는 요렇게 나갑니다. 종목이 어떻게? 장 시작 전에 8시 54분, 8시 53분. 근데 이 기준은 뭐다? 신고가 종목만 나간다. 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매매를 하냐면요, 신고가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주가 떨어지는데 답 있나? 그쵸? 손절하든가 팔든가 해야지. 이거 피하려면 내가 잘 사야 돼요. 잘 살려면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대형주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정배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 다 담아놨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을 대입해서 수익을 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멘탈이 안 잡힌다, 그리고 3부 토건에 대해서 가격대를 잡고 싶다, 또는 단기 매매를 하면서 내가 3부 토건으로 손실난 금액을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꼭 수익 나는 매매 오셔서 하시고 멘탈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3부 토건은 현대건설기계를 일단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배열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해놨으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되고, 무엇보다 소통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5%, 10%씩, 그쵸? 종종 상한가도 나옵니다. 근데 이 위에 올려보면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여기 아시아나 IDT 이런 거예요. 이거 1박 2일 동안 한 30% 수익 났는데 식상하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그리고 사실 상한가를 매일 잡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지고 좀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상한가도 종종 나오지만 상한가는 매일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5%, 10%대는 일주일에 한 3번, 4번, 많으면 매일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내가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으니까 오셔서 멘탈을 잡으세요.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만 보내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주말인데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말에 푹 쉬시면서 공부할 시간 짬 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배열과 신고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